네, 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올해는 이제 국가마다 정치 이슈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선에 이어서 이제 중국의 국가 주석까지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달이죠. 우리나라 대선과 함께 일본 총선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일본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일본의 금융 정책들 김혜실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 최근 엔화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움직임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엔화 가치가 6개월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81.23엔으로 마감했는데요. 81달러선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엔화가 며칠째 급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15일 아베 총재가 밝힌 금융정책 기조 때문입니다. 아베 총재는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아베 총재가 금융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겁니다. 아베가 총리로 선출되고 자민당 정부가 집권을 들어서면 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엔화 약세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엔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NH투자증권의 남동환 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금융시장에서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12월 일본의 총선을 앞두고 무제한적인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엔화의 약세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움직임을 좀 본다라면은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 7개월 내 최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엔화의 약세 움직임들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뷰 자체는 3개월 내까지 83엔대 움직임 그리고 1년 내에 86엔대 극단적으로는 90엔대의 움직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엔화 약세 전망에 무게를 싣고 계시네요. 네. 그 배경으로 꼽히는 아베 총재의 총리 유력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베 총재는 다음 주 중에 예비 내각을 꾸리고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정권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치 외교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경제 이슈들만 살펴보면요. 아베 총재는 벌써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행에 무제한 금융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카무라 다다시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이 엔화가 달러당 85에서 90엔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 대대적인 금융 완화 방침을 밝힌 건데요. 정권을 잡으면 2에서 3%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해 무제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0.1%로 동결된 일본은행 기준금리도 0%나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채권 매입 한도액을 11조에 늘렸으나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아베 총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겠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집권 이후 아베는 일본은행에 대한 완화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라카와 마사야키 일본은행 총재가 적극적인 양적 완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 총재는 임기가 5년인데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만큼 아베 총리가 당선되고 그리고 자민당이 집권하면 새 총재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호응하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 총재 무제한 금융 완화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남동환 부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선거의 결과에 일단 시장의 포커스가 일단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선거의 포커스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의 해결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핵심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렇게 판단이. 네, 자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디플레이션 그리고 앵고 현상이 현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장이 바라보는 핵심 요인은 BOJ 총재의 교체설인데요. 내년도 초반까지 일단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BOJ 총재의 교체와 함께 일단 공격적인 통화 정책의 수행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끌어내고 싶은 것은 디플레이션의
완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인상을 통한 경기, 실물 경기의 회복 움직임들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대감들도 일단 시장에서 일단 자민당의 승리 그리고 이를 통한 계속되는 금융 정책의 완화된 움직임들을 좀 기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민당 집권이 유력한 만큼 이 통화 완화책 등 공격적인 정책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본 정치권에서도 경제 정책들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본 경제 성장률이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은 연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9%, 연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3.5%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한 후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은행들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제시했던 2.2%보다 크게 낮춘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경기 침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네. 경기 부양책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경기 후퇴에 대비해 7,5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조 2,70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산 매입 기금의 한도를 11조에 늘리며 2달 연속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이와 함께 최대 2조 7천억 엔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집권한 후 무제한 금융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남동환 부장 짚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물가 상승률 상승에 따른 실물 경기 회복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대를 5개월 연속 기록하는 등 소비자 물가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일단 인플레이션 요인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를 통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들 기존 1%대에서 이제 3%대까지 유도를 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금융정책, 특히 이제 완화된 금융정책을 기대를 하면서 2주 동안 니케이 225 지수는 약 3.5%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GDP 대비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장단기 요인이 좀 더 엇갈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정부 부채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로 좀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로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비호재를 통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 현재 이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디플레이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셨는데요. 제로금리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제로금리 가능은 한 건가요? 네, 일본은 과거에도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9년 공식적으로 제로금리 정책을 선언했었는데요. 이후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 그리고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중앙은행은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를 0에서 0.1%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일본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바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 남동환 부장님 의견 들어보시죠. 일단 시장의 포커스가 아무래도 통화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갈 것이다. 이에 연동이 되는 이제 엔화의 약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좀 유발이 될 수 있고요. 이를 통한 실물 경기의 회복세들을 좀 이끌고 또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가세를 이끄는데 시장의 중점 목표가 나타나지 않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자국 내의
이의 정책적인 효과들이 과연 시장의 전체적인 부진 움직임과 맞물렸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효과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엔화 약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따른 일본 기업들,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시장에서의 일단 호재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실물 경기의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내수 시장을 통한 개선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의 상황과 향후 정책 가능성도 좀 살펴봤는데요. 금융 무제한 완화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제일 먼저 엔화 약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내수에는 도움이 된다는 전통적인 공식이 깨지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그리고 국내 경기 둔화로 내수 역시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로 이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본마저 양적 완화 정책을 쓸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남동환 부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적 요인으로 봤을 때 엔화의 약세는 수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좀 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제 가장 부딪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플랜트 부분들 그리고 자국 내에서 이제 최근 일본인 관광객들을 호재로 삼는 업종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우려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자업종이라든지 금융업종 그리고 항공업종들이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변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리밸런싱 움직임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한 자산의 이동 움직임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통해서 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시장 비중 확대로 인한 상대적인 우리 주식시장의 매수세 둔화도 우려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본과 우리 경제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향후 일본 총선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 오늘 일본 총선을 좀 앞두고 향후 경제 정책들 좀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혜실 기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의 남동환 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